이번 트레이닝은 GS24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들고 TRTU 하고 뭐 리핏 돌리고 뭐 결과 나오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저장하고 로드 하는 거 했었죠. 이제 GS24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GS24 한국 가니까 편의점 너무 좋더라 진짜. 편의점 멤버십 카드 다 만들려고 내가 킵도 되더만 편의점에 GS24에 킵 되잖아요. 왜냐면 바이 원 겟 원 하면 두 개 사놓고 하나 킵 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가면 그 GS만 가면 보여주면 그거 살 수 있잖아요. 물건만 있으면. 내가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GS24를 이 강의를 보시면, 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챗 GPT는 뭘 써서 심볼릭한 계산을 해결을 합니까? 파이썬을 써서 해결을 해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언어 모형이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다뤄가지고 실시간으로 파이썬 코드도 짜고 계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요. 카파는 구글 시트와 함께 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실시간 계산이나 뭐 이런 거를 구글 시트에서 시켜서 결과 가져오고 하는 것으로 진화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파이썬을 리얼타임으로 하는 것만큼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데이터도 저장하고, 여러분은 저 데이터 엑스포트 하는 것까지 배우셨죠? 그렇죠?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쟁이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디다 보내가지고 바깥에 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 데이터가 계속 생기면 어디서 다루냐면 구글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다루는 것을 레코멘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면, 카파 데이터 보안을 뚫으려면 둘을 뚫어야 돼요. 카파 뚫어야 되고 뭐 뚫어야 돼요? 구글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구글도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립니다. 구글도 뚫리고 카파도 뚫릴 수 있는데 두 개를 뚫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데이터를 갖다가 다 가져가려면. 그래서 약간 보안이 투 레이어로 돼서, 뭐 구글은 또 데이터를 보안을 하는 장치가 따로 있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함수는 구글 시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구글 시트가 아니고 구글 시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G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불러오는 거예요. 어느 구글 시트에 있는 아이디를 주면 그 레인지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우리 카파 안에서 쓰는 그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는 교수님 너무 간단한데요. 구글에 있는 거 그 불러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글 시트의 파워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글 시트의 파워를 알면, 와, 구글 시트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라이트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든 분석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카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보세요. 구글 시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구글 시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함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고 라이브러리도 빵빵하고, 내가 코드 만들고 싶으면 함수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고. 구글 시트에서 함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함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는 24 hours 클라우드에 존재를 해요, 안 해요? 인터넷이 빵빵한 구글이 관리하는 존재를 해요. 거기 인터넷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세계가 망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교수님, 구글에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구글 서버가 깨지면. 그러면 네 서버도 다 깨지는 거야. 뭘 구글 걱정을 하냐? 네 걱정을 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뭐 구글도 뭐 버너러블하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카파는 구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디펜던스를 두고 심볼릭한 계산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대부분 해결하는 것을 레코멘드 드립니다. 카파는 랭귀지 모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 못한다 그랬죠. 함수를 몇 개 짜낼 수 있지만 그 함수 짜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보내고 거기서 계산해서 돌아오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불러오는 거 먼저 합시다.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일리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구글 시트를 만들고 나면요, 오른쪽에 액세스를 눌러가지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액세스를 anyone with the link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anyone with the link를 해야지 GPT가 불러와요. 거기서 불러와요. 그 다음에 이걸 해주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 짓을 했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첫 번째 탭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공유도 걸었지만 지금은 now라는 펑션을 써서 B1은 현재 시간이 보입니다. B1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B2는 구글 파이낸스에서 BTC USD 이 함수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여요. 지금 현재 시간. 그쵸? 똑같이 해서 B3는 뭐예요? 엔비디아의 프라이스가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 실시간이죠. 실시간 데이터죠. 그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관리해주는 거예요, 얘를? 실시간 데이터를. 구글이 관리해주죠. 어떻게 해요? now라는 펑션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쨌든 실시간 데이터가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난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예요. 요 스프레드시트에 첫 번째 탭에 시트에 B1, B2, B3가 요거라는 거를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공유 걸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가져와 볼게요. 들어왔죠? 그래서 import from text에서 불러왔어요. 자, 첫 번째는 뭔 짓을 했습니까? gs라는 함수를 써서 요 셀에 요 스프레드시트 아이디에 요건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스프레드시트를 찍으면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가져와서 이건 내가 알아야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적고 A1부터 B3. A1부터 B3는 뭐야? A1부터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A1부터 B3 이렇게 영역을 잡아보면 A1에서 시작해서 B3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뭐예요? 불러옵니다. GS 함수가.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해보면 start over 해보면 요게 불러왔잖아요. 그럼 요렇게 보여요. 지금의 시간은 9시 33분이며 뭐예요? current time은 9시 33분. 첫 번째 row는 잘 보세요. row끼리에는 ampersand로 구분이 되고요. 뭐죠? column은 ampersand로 구분되고 row는 vertical bar로 돼요. 그럼 두 번째 요게 있었잖아요. BTC price 돈 ampersand 63125. 그 다음에 vertical bar하고 엔비디아는 price가 이겁니다. 이게 불러왔죠? 그죠? 여기에 불러왔어요. 그래 놓고 ask a question이라고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해봐. 그래서 내가 이게 기초적인 RAG, Retrieval Augmented AI를 구현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 정보는 실시간 정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실시간 정보가 원하는 것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잘 셋업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그래놓고 할 때마다 땡겨서 불러와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번 물어볼까요? 죽이죠. 그럼 현재 시간하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아주 서치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대단한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필요한 정보 업데이트 되는 것만 딱딱 가져오면 되지. 정보를 구조적으로 줬기 때문에 찾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줬던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럼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어떻게 셋업하는가에 따라 다 달려진 거예요. 이제 실시간 정보 가져오는 것도. 실시간 분석된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두 번째 시트에는 이렇게 나와서 코र्스 타이틀은 카파 101이고 인스트럭터는 재화고 모드는 줌이고 미팅 데이트는 Saturday morning이다. 적어놨죠? 그쵸? 자, 돌아와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Sit 2에 요거는 이제 느낌표는 이제 Sit 2를 하는 구글이 하는 거예요. 애드레스를 쓰는 방법이에요. Sit 2에 A1부터 B3를 불러와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그게 불러요. 그래 놓고 이게 코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 그 다음에 TR4 여기 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줘가 나왔어요. 해봅시다. 뭐 이거는 뭐 했다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식 유연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엔비디아 주가는 어쩌고 좀 확인해 주시오 하고 나서 자 about the course라고 그랬죠. 특정 노래입니다. 잠시 이러면 안 되지. 재밌죠? 그러면 내가 어때요? 실러버스를 이런 식으로 구조해서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실러버스를 이렇게 되면 이 챗봇은 실러버스 어디에서 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거를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세이브를 해라 눌러라 어째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요 시트에서 이제 바뀔 때마다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술력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요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관리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교수님 책임이에요.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바뀌고 챗봇은 어때요? 챗봇 들어와서는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챗봇에 들어가는 핵심을 GS 함수를 바깥에 빼놓고 요거는 사람이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주면 챗봇이 대답하는 것은 어때요? 항상 프레시되어 있는 정보로 대답을 하죠. 갑자기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주고 나면 챗봇에서 분석을 하죠. 분석된 결과 가져와가지고 분석된 결과가 어느 셀에 저장되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항 데이터라고 봅시다. 문항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난이도랑 뭐랑 계산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갖고 와가지고 그 난이도에 해당한 것을 가지고 솔팅해가지고 문항을 주든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행은 카파에서 하고 데이터가 나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구글에다가 보내고 구글에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만 가지고 와서 다음번 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하고 카파하고 와리가리를 시키는 거예요. 뉴메릭 분석을 구글
카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실시간으로 되려면 한계가 있다고요. 얘도 뭐 실시간으로 되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유기적으로 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구글 함수 바깥에 셋업하고 공유를 반드시 거셔야 돼요. 쉐어 있죠? 쉐어해서 공유를 반드시 거셔야 돼요. 그래야지 GPT가 읽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함수하는 건 제가 아예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GS 함수 카피하시면 이 시트의 함수를 따는 걸 아예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그 주소 보고 이렇게 따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죠? 그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해서 이제 실러버스도 만들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문항도 뭐예요? 문항도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문항 있으면 문항 불러다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다가 적어 놓지 말고. 그럼 문항을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카트리지처럼. 그쵸? 문항을 계속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문항이 저장되는 것도 저장소도 바깥으로 빼면 카판에 문항이 남아있지 않잖아. 카파는 문항 생성하거나 혹은 시행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죠.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테스팅 컴퍼니는 문항이 재산인데 이 사람들아. 아무 때나 저장할 수 있나. 생성시키고 저장은 딴 곳에서 하고 시행을 시킬 때도 불러와서 하고 불러와서 몇 개만 하고 부분만 하게끔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다 때려 넣지 말라고요. 모아놓으면 뭐라고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모아놓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가 됐든 뭐가 됐든 시큐리티가 됐든 모으지 마십시오. 흩어놓고 쓸 때 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21세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쓰긴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들 밖에 없어요. GS 함수 굉장히 파워풀한 함수입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했던 거 잘 해서 간단하죠? 뭐 스프레드시트 아이디 해가지고 불러오면 되니까 공유 걸고. 근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